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한 한세대학교 백인자 신임 총장을 만나 간증과 한세대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악법들을 폐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하는 응용행동분석센터가 우리나라 최초 대학 부속기관으로 오픈했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인도 오디샤주에 우물과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목회 서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출산운동에 앞장서자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학사행정의 파행을 거듭하던 한세대학이 정상화되면서 백인자 신임 총장 취임을 계기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신임 백인자 총장이 구상하고 있는 100년을 향한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김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학 70년을 넘어 영광의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세대학교 제9대 백인자 총장이 취임하면서 캠퍼스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백 총장은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 메릴랜드대 칼리지파크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백 총장이 한세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데에는 1996년 한세대 정보관리학과가 첫 부임지였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백 총장은 응용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한 몇 안 되는 석학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교수로서 길을 걸어오는 데는 참 많은 단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남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숙명적으로 내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신혼생활은 참 힘들었다고 회고합니다. 한 2년 동안 해온 연구를 업고 다시 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그리고 이제 폐렴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어머나. 한 10분만 기침 안 하고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백 총장은 뒤늦게 한세대 총장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받아들이고 한세대의 발전에 대한 생각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전공 간의 벽도 좀 깨야 될 것이고 보다 융합적인 학생들을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전공 분야에서도 좀 실용적인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한세대학교에서는 이제 외국어 능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무려 영어를 6학점을 필수로 하고 있고 백 총장은 한세대 학생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한세인상 정립으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것을 스피리추얼 코렉트니스로 저는 영적인 올바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교육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백인자 총장은 이 같은 꿈을 구티비 세상을 바꾸는 굴리더의 도전에 출연해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 방송은 오는 9일 오전 9시, 10일 오후 6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11개 시민단체가 21대 국회 입법 발의 중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선정하고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무려 70개에 달합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별금지법안 등 과잉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 11개 시민단체와 함께 21대 국회에 발의된 악법들을 폐기해달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악법으로 선정한 법안은 총 70개입니다. 역차별을 초래하는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성혁명 악법으로 규정됐습니다. 나머지 법안들은 가족 해체 악법, 생명 파괴 악법, 표현의 자유 억압법, 친권 침해 악법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범주는 나뉘었지만 과잉 입법으로 보이는 악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역차별을 하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자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목적은 안 합니다. 우리 악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본연의 자세를 감당하고 또 가정이 바로 서는 우리나라를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 이들 단체가 반대하는 악법들은 임기 내 본회의를 넘지 못해 사실상 자동 폐기됩니다. 그럼에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최근 10여 년간 교묘하게 이름만 바뀐 채 꾸준히 발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한교총을 비롯한 11개 단체들은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역차별을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생명윤리를 존중하기 위한 낙태법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무분별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입니다. 출산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자유로운 낙태를 하도록 하자는 이런 서로 충돌하는 법을 무분별하게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법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서는 국가적인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무효를 결정한 이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또 이 같은 문제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만큼 기독교만의 시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이게 관심이 축소될 수 있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교총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바른 입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야 지도자들과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아동의 3분의 2는 발달장애 아동이 차지합니다. 발달장애는 나이에 맞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범주가 넓은 만큼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부속 응용행동 분석센터가 생겼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1%는 장애 아동입니다. 그중 68%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들이 많아지며 발달지연 아동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전문가와 부모들은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발달지연 등의 문제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을 공적 기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조기 개입이 중요한데 막상 센터 예산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석대학교 대학원이 대학 최초로 백석 ABA 센터, 즉 응용행동 분석센터를 열었습니다. 백석 ABA 센터는 응용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언어, 인지, 사회성과 일상생활에 발달 개선이 필요한 발달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을 교육하게 됩니다. 백석학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설립된 겁니다. 기독교적 사랑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정확하게 연구 기반으로 대학의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백석 ABA 센터는 장애가 없더라도 느린 학습이나 적응이 어려운 아동, 향후에는 성인을 대상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백석 비전센터에서 열린 개원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곽인선 목사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할 때 사랑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애를 바라봐주고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읽어주는 연구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구소, 그런 교회와의 연합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현재 백석 ABA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에 참여할 3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인도는 인구 14억 5천만 명을 가진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인구는 2%에 불과합니다.
한국 순복음 금정교회가 물이 귀한 오디샤주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우물을 파주어 그 지역에 감동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판 우물 손잡이를 돌리고 맑은 물이 쏟아져 내리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이곳은 인도 오디샤 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기독교인들에게 물도 주지 않을 만큼 물이 귀합니다. 과거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박해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한 지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70명, 안 믿는 사람은 그 2배. 근데 더 많은 사람이 이 우물을 파서는 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 같은 아픈 사연을 들은 김영근 목사와 교인들은 6박 7일간의 귀한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지난달 인도 오디샤주 5곳의 우물과 2개의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큰 물탱크를 만들어서 약 지역 주민들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믿는 150여 명의 우리 성도들에게 물이 공급될 예정이고요. 순복음 금정교회 김 목사와 교인들은 인도 사역자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현지 목회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다짐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We have been so privileged to learn so many things from our pastor. So it was so impactful for us to learn so many inside things. We could learn so many things from that we could be applied for in our ministry and in our life as well. I'm very happy to know that one, and really I will be working in progress in my mind, and I will teach people to do how to do that one. Thank you so much. 이번 순복음 금정교회의 생명수 우물 파기 사역은 인도뿐 아니라 핍박받는 여러 지역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부울경본부 이진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 출산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을 비롯한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지난 7일 대표회장 회의 결의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종교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교총 산하 6만여 교회 목회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목회 초점을 맞추어 결혼과 출산,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심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교회가 돌봄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익산노회가 제119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이리 제1교회당에서 열린 이번 정기노회에는 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이 함께해 노회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기장 익산노회는 예수비전교회 나방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한 해를 이끌 신임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려운 비자립 교회들을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한 20여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들을 한번 순회하면서 목회자들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좀 작은 교회들이 밴드 형식으로 이렇게 좀 엮어져서 같이 동반 성장을 위한 그 꿈을 함께 꾸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도 역시 개척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기장총회 부총회장 박상규 목사는 나라가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올바른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회무에서는 한기장 복지재단 분사무소의 건, 노회 사무실 특별위원회의 건, 모 교회 수습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보조와 같은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역할을 제도화해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날부터 간호사가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1,20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속도를 내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가 결국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기존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측은 양측이 추가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의 인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최종 승인권을 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사법부 결정을 따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위조 여권 혐의로 복역 중인 권 씨가 형기를 마치는 오는 23일 이후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공사를 재개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38노스는 지난해 11월 정찰 위성 발사 이후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던 서해 위성 발사장 주변에 인력이 배치되는 등 공사 작업이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위성 발사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장소로 지난해 11월 북한이 세 번째 시도 만에 성공했다고 밝힌 만리경 1호 발사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탈북민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 출신 탈북민에 대해선 국내 면허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탈북민의 입학 문턱을 낮추기 위해 특별 전형을 활용한 탈북민 우선 선발을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실기 실습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월 미국 대선 재대결이 확정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의회에서 행하는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된 외빈 리스트를 통해 낙태와 불법 이민 문제 등이 11월 대선의 쟁점 의제임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연설 초청자 선정에서부터 여야의 대선 득표 전략이 드러난 겁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민주당 의원 등 여권은 낙태와 난임 시술 키워드와 연결된 인물을 초청했습니다. 여권의 이런 전략은 임신 중절 수술과 IVF를 포함한 여성의 임신 출산 관련 선택권 보장이 생명 우선을 내건 공화당과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의 기본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지 시간 8일 모스크바 시내 곳곳엔 선거 일정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올해 71세인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2030년에 열리는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어 이론상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당선된다면 현대판 차르 황제라는 별명에 걸맞게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그리스 총리가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한 지점이 두 정상으로부터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현지 시간 6일 드러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리스 총리로부터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은 국영통신을 통해 이번 공습으로 5명이 숨졌다며 오데사 항구 인프라를 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흑해에 접한 오데사 항구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전면 침공을 감행한 이래 줄곧 공격의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기하 작전의 하나로 가자 지구의 식량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UN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파클이 UN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현지 시간 7일 UN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가자 지구의 기하 참상이 견딜 수 없는 지경인데 UN 인권이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해 소규모 어민들도 표적으로 삼고 어부들의 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 이스라엘 대표부 법률 고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주장은 노골적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꽃샘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에 달하겠고요. 일요일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뚜렷한 눈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8도, 대구와 부산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예술제 교부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나고야시가 부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인권 유린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원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전체 피해자는 20만 명으로 추정됐었고 한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40명, 현재 생존자는 9명입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가 정식 사과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